오늘 야당 얘기를 좀 한때는 안철수의 남자라더니 송호창 의원 잔류하겠다, 안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결별로 부산을 갔다 온 문재인 대표. 네네. 진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했다면서요. 네. 예. 조금 예상되는 어떤 발언이라 좀 이렇게 신선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12척 배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비장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12척일까요? 실제로 12척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느낌이 뭐냐면은 많이 탈당할 것 같았는데 탈당 안 했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제가 좀 이렇게 삐뚤어지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막 비장하게 12척밖에 안 나왔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다 탈당할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느낌이고요. 문재인 대표가 사실 저희가 12척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330척에 맞선 12척의 배.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다가 원래 명량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재인 대표 얼굴을 좀 넣어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도 탈당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12척 배가 남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탈당하는 의원이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밖에 없습니다. 한석밖에 없는데 지금 12척 배가 남아있는 심정으로 가겠다? 뉘앙스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호식 교수님? 네. 문재인 대표 본인의 시련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시련이라고 봐야 본인 됩니다. 입장에서 시련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당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지도부 리더십이 사실상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최고위원들도 사퇴하고 주승용 최고 사퇴하고 오영식 예. 최고 사퇴하고 사실 어디를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어떤 절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새정치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중도층을 흡수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당대표로서는 최고의 시련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12척이라고 아니,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좀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요, 별로 탈당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요. 벌써 비노 쪽에 그 나름대로 동향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 왜 12척이라고 했겠는가? 한 척당 배지가 10개씩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20척이에요?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지가 한 130개 되잖아요. 그 12척이면 120개 정도는 나한테 남을 거다. 예. 그래서 12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스티브 잡스 쫓겨나지 않았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 얼굴에다가 저희가 스티브 잡스를 합성을 좀 해봤는데요. 철수는 없다예요. 굉장히 강한 모습의 최단비 변호사. 네. 심지어는 저희가 보니까 냄비 속에 개구리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게 그 안에는 뜨거운 걸 모르고 계속해서 있다가 결국은 하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는 왜냐면 예전에도 한 번씩은 이제 결정적으로 결단을 못 내린다 이런 네. 지적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서 보시면 더 이상의 철수는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난 정말 철수는 없다. 이제는 정말 탈당하겠다. 더 이상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네. 건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새정치연합에서 나가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라고 했지만 예. 송호창 의원이 또 얘기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나갔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 애플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스티브 잡스라고 비유했지만 우리가 정말 당이 어렵다면 결국은 야당이 통합을 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러한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돌아오려면 스티브 잡스는 돌아올 때 토이스토리를 갖고 돌아왔거든요. 토이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네. 예. 안락하게 있다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린다. 평생 야당 굉장한 단어예요. 안철수 의원의 평소 화법을 보면. 그렇죠. 이제는 사실 스스로도 강철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 언어가 강철수, 예. 상당히 이제 격해졌어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죽어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사실 굉장히 격해졌는데 네. 안철수 의원의 지금 철수는 없다라는 말이 저는 어떻게 좀 안 좋게 들리냐면 사실 지금 탈당한 것도 철수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예. 무엇이든 끝을 봐서 이것을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네.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또 자기가 만든 당을 탈당하는 것도 끝을 보지 않았고요. 예. 자기가 후보로 나간 것도 언제나 2번을 양보해서 끝을 보지 못했고요.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랬을 때도 창당하는 거를 실제로 창당 못하고 합당을 함으로써 창당 못했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탈당을 해서 끝을 봐야지만 안철수 의원이 하나의 리더십을 새로 형성이 될 텐데 저는 철수는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 완료는 생각합니다. 있다? 네. 예. 근데 요즘 안철수 의원이 보도에 따르면
왜 그때 한창 얘기 많았던 안철수의 생각 있잖아요, 강 교수님. 네. 그걸 다시 잊기 시작했대요. 창당 선언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저 안철수의 생각과 창당 선언문을 읽을 때가 본인의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일 지지율이 높았었을 때 나왔던 글들에 대해서 다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 자, 거기가 나의 고지였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 여기가 고지다 하고 우욱 따라가자 이랬는데 여기가 고지가 아닌가 봐 하고 돌아왔던 게 안철수 여기가 정치의 아닌가요? 예. 핵심이었는데 예. 다시 그 고지가 맞았다라는 걸 확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무래도 보면 저렇게 안철수 의원이 작심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본인의 탈당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나랑 다르다는 게 아니라 쟤네가 정말 문제 있다고 너무 공격을 하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탈당 명분이 충분히 없다라고 주변에 비판을 많이 받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본인이가 계속 새정치민주화를 욕하는 그런 국면이 있는 근데 저는 강욱식 교수가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뭐냐면 안철수의 탈당 명분도 약하지만 문재인 쪽도 안철수를 내보내도록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어요. 둘 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우리 강성명 동아일보 부산 경남 주재기자가 리포트를 해줬잖아요. 현지 네. 분위기에. 네. 문재인도 됐고 안철수도 됐고 고마워라 캐라. 이 네. 얘기는 보면 야들이 와 헤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전화하면서 이쪽에선 혁신전대하자 네. 그러고 저쪽에선 통합전대하자 그러면 우리 같은 여기서 이게 저기 하는 사람들도 혁신전대하고 통합전대가 뭐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요. 일반 전대도 잘 국민들이 몰라요,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도대체 야들이 왜 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도 명분이 약하고 안철수도 명분이 약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요 탈당하고 이제 그 창당 선언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탈당하기 전에 어떤 딱 나름대로 부상이 서가지고 그 탈당 이후에 뭘 나가야지 이제 그거 다시 읽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초심을 다진다는 건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탈당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이제 정론관까지 복도가 꽤 깁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발표 마지막 5분 전, 10분 전까지도 이 순간에 문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제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기대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단상에 서게 되고 이제 그 준비해온 그 회견문을 꺼내서 읽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마음까지 다 털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걸어 들어갈 때도 문재인 대표 전화가 문자나 카톡이나 뭐가 딱 왔으면 네. 멈춰 설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문재인 대표가 잡아주기를 원했던 걸까요? 네, 그렇다고 솔직하게 지금 표현을 했죠. 저 말씀은 내가 말만 보기에는 들어보면 그렇죠.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진정성은 있으나 리더십으로서는 저는 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자기가 호롤 단신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자기 목소리만 낸 건 아니거든요. 예. 비주류의 목소리를 사실 대신한 것이죠. 네. 그랬을 때는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한다면 새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맞아요. 한 세력이 중요한데 자기가 먼저 호롤 단신으로 나가는 걸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는 잊어야 됩니다. 저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지도 말아야 된다고 뒤로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안 돼요. 그리고 가야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그 거예요. 길을 가야지만 사람들은 자기한테 새해를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저 사람한테 갈 수 있다. 그런데 가는 순간까지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가는 순간까지도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아까 신 의원 말씀에 내가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좌우우면 할 것 없이 앞을 보고 자기의 그냥 청사진을 보여야 됐다거든요. 뒤로 보지 어저께 같은 경우 기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뭘 보여야 되냐면 블루프린트, 청사진, 미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현재를 얘기하지 말고 나의 미래 그리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의 미래를 자기가 담보해야지만 지금 현재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지금도 아직 그 새정치연합의 많은 그 비주류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의원들 앞에서 나는 끝까지 고민했다. 이 말이 과연 저 사람 믿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과연 하겠습니까? 저거는요, 보면 마치 부부싸움 하고요. 나 집 나갈 거야 그랬는데 말이야. 마지막 한마디 붙잡아주지 않아가지고 나왔다. 꼭 그런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럴 때는 딱 예. 매몰차게 나와서 전화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엔 나갈 일이 안 생기는데 부부싸움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남편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주르르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게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송우창 의원이 잔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단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예. 그것을 현실화시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도자들이고 정치인이라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자존심이 이 상처가 나고 예, 예. 조금 이렇게 이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으로 인해서 야권 전체가 분열되고 또 내년 총선에서 그다음에 내후년에 정권 교체 실패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예. 독선과 독주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 잡스가 예, 예. 창업자이면서도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예. 그 애플이 정말 어려워서 그 힘들어졌을 때 다시 들어와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살리지 않습니까? 난 안 나갑니다. 예. 안철수 의원 돌아오십시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최측근이라고 하는 송우창 의원도 안 나가는 대목에 대해서는 참 그러니까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보다도요, 송호창 본인이 빠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송호창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공통입니다. 예. 그런데 저 얘기는요, 사실 팩스도 탈당 냈잖아요. 서류도 팩스로 넣었잖아요. 근데 처리하는데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건요. 본인이 남아야 될 명분은 저렇게라도 해서 근데 찾는 그렇게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틀 만에 돌아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얼굴이 뭐가 됩니까? 그럼 저거는요, 아까 0.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저렇게 될 가능성은요, 0.0000001%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을 명분을 저기서 찾고자 하는 거죠. 예. 송호창 의원이 이제 저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있으면 시저의 브루투스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측근이 안철수에게 가장 큰 칼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복당할 거다라고 하면 받고 말하면 밖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차피 아하. 짜여진 판 아니냐, 너희들끼리 그쵸? 다 한다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네. 복당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송호창 의원이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가장 곤란한 건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쪽에서 사람 쉽게 모이자 이런 사람들도 여기 모여봐야 저쪽으로 다시 갈 거 네.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는 아마 측근이라면 실제로 함께 이런 뭐 소위 새정치를 꿈꾸고 안철수 의원하고 그림을 그렸다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예의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 그리고 입을 만약에 뚫어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냥 예. 내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달려면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여기에서 당에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정도 두리뭉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 아직도 합당될 거다. 아직도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쨌든 좋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고마울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한테는 좋지 않은 이야기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송우창 의원랑 계속 상의를 했다는데 송우창 의원이 남겠다고 했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은 결정 과정에서 계속 의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때문에 한번 탈당하고 다시 복당하고 그리고 또 이번이 두 번째 탈당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차마 그건 제가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표정을 보면 약간 심정이 느껴지는데 나 때문에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오라고 말을 못 합니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안철수의 남자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는 건 사실 우리들 생각이지 안철수의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안철수 대표 얘기를 모를 때는 딱 거기다 전화해서 송 의원님 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 10월 달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당시에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 한 명의 현역도 의원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다.
지금도 벌판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홀로 벌판에 서겠다, 허허 예. 벌판에 서겠다라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탈당한 이유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예. 지금이라도 사실 탈당해서 호호 벌판에 서 있는 그 안철수 의원한테 가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송호창 의원은 지금 갑자기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못 나가는 이야기를 했지.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아니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문재인 대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그 충돌을 할 때 했는데. 한 번이라도 송호창 의원이 나서서 안철수 의원 대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을 송호창 의원이 직접 나서서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송호창 의원이 그런 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면은 사실 비주류와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공동 장업주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길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기 나가면 또 다 비 맞잖아요. 어?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예, 하여간 고민이 깊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깊습니다. 요 말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저는 저 대목이에요. 최다현 변호사님.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 비 맞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같이 집을 차렸는데. 그냥 안 나가겠다는 안 나가겠다는 건 말씀이시죠. 들리죠.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신조 전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네. 사실 저 같은 이 정치의 그런 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싸우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쵸? 명분이 뭔다라고 본다면 명분은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김한길 전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도 예. 소위 그 비노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 당 대표를 물러나야 우리는 혁신이 된다. 이대로는 우리는 내년 총선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결국 안 물러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탈당했죠. 예.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는 못 가겠다는 당 안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뭐예요? 총선에 실패 나는 그냥 나 스스로 국회의원 여기서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국민 입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자회견했던 13일날 비주류 의원들이 10명, 30명, 심지어는 집단 탈당을 시사 이런 기사가 제가 있어요. 근데 성가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예. 그렇고요. 저는 성가신 사람이 사라졌으니. 예, 그 성가신 사람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얘기하는 거겠지만요. 네. 김한길 의원이 누굽니까? 야당 내에서 정말 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기도 뭐할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지략가이고 전략가의 전략가죠. 통 아닙니까? 예. 근데 저분 입에서 말이에요. 내가 나가면 다 비 맞잖아요. 이거는요. 무슨 지금 그게 뭐냐면 다 비 맞는다는 게 다 내가 나가면 다라는 거는 국민들까지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야당 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면 우리 다 비 맞는다고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다 비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야권이 분열되면 여권만 좋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야당의 그 의석수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일리 있네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맞아요. 저기서 속심이 읽혀버렸단 말입니다. 뭔데요? 뭐냐 하면요. 정치는요. 나름대로 실리를 추구하지만 나름대로 또 명분. 포장은 명분으로 하고 그 안에 실리를 국민들이 잘 안 보이게끔 어디다 잘 이렇게 감춰놔야 되는데. 건져줘야 돼요.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요번에 이 헤어짐이 어떤 가치나 명분상에 있어서 헤어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혁신전대냐 통합전대냐 일반인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매기어 같아요. 결국 자기들의 이권 싸움이었구나. 이렇게뿐이 안 되는 그거를 김한길 전 대표께서 고백한 거예요. 이권 싸움이죠. 뭐 지금 공천권 갖고 다 싸우는 건데 저는 저기서 키워드는 여기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가면? 내가 여기서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국면에서는 거죠. 현재의 국면은 무슨 국면이냐? 탈당 준비도 안 돼 있고 신당 차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나가면 오로지 다 그냥 의원의 탓으로 만나야 되는 이런 국면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답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국면에서 말하는 건 안철수 의원 혼자 나가 있어서 창당 준비도 안 돼 있고 현역 의원들도 규합도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 말이 단순하게 나는 머무르겠다 이런 뜻보다는 그런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또 하나는 탈당을 하더라도 준비해서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친노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언제나 이 도돌이표인가 뭐냐면 도돌이표? 예, 옛날의 상황을 되돌아보자고요. 네. 자,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집단 탈당을 합니다. 누가 탈당을 하냐면 김한길 의원이 주도를 해서 20명이 탈당을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임종인 의원이 혼자 탈당을 해요. 예. 막 탈당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임종인 의원만 혼자 막 탈당을 해요. 그 다음에 20일 동안은 아무도 탈당을 안 합니다. 그러고선 계속 지도부한테 야 임종인 의원 탈당했잖냐고 지도부를 압박을 합니다. 네. 근데
당시의 지도부가 꿈쩍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집단 탈당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탈당을 시킨 다음에 막 부추겨서 탈당을 시킨 다음에 일단은 계속 지도부를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안철수 의원은 성가신 사람 나갔다고 아니 같이 정당을 만든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내가 성가신 사람이 아니라 물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말을 한 거지만 표현 자체가 성가신 사람이 나갔다고 우리끼리 가면 안 되지요. 마치 제3자처럼 갑자기 자기도 막 탈당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갑자기 제3자가 돼서 성가신 사람 나갔다고 우리끼리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건 어찌됐든 계속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카드였다.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끝내 마지막까지 볼 것이다. 이런 어떤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전직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